세금적인 부분만 쭉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번 대책에서 세금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출은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확 지정됐어요. 얘기가 정말 많았었죠. 이게 뭐 핀셋 규제를 한다는데 좀 뚜껑을 깔아보니까 핀셋이 아니라 무슨 망치로 두드린 것 같던 분인데. 맞아요. 저도 그 강용훈 대표님 블로그에 스크랩한 거 보고서 정말 웃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뭐였냐, 이게 코리안 핀셋이다. 아, 우리가 핀셋 규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 11월 6일 때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지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강남이 지정될 거는 사실상 다들 예상을 했었었고요. 당연히 그렇죠. 뭐 마용성, 영등포구에도 지정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었던 거예요. 마포의 아현, 한남동, 그리고 뭐 성수 1가 이렇게 지정했지만 사실 한남이나 성수는 분양까지 한참 멀었었거든요. 네. 실효성도 없었었고, 마포에 이제 50세대 일반 분양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이 뭐예요?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있는데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실효성이 없다. 네. 이제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피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흥선 효과 나온다. 당장 흑석동 같은 경우는 누가 샀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로 그런 네. 얘기들이 많은데 이 얘기가 싫었었는지 이번에는 팍 지정하는데 이게 핀셋이냐 과연. 네. 방금 전에 망치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냥 서울 다 지정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데들 다 지정했고, 서울 외로도 광명, 하남, 과천 이렇게 지정했는데 우리가 왜 성남이 빠졌냐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지정할 거예요. 현 정권이 항상 그전에도 얘기했었던 거가 네. 우려가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추후 지정하겠다라는 스탠스는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어요. 서울, 경기권 중에서 어지간한 이슈가 있는 데들 분양가 상한제 이제 피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괴담에 가까울 수준의 얘기들이 너무 퍼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하면 뭐가 나쁜 거예요? 뭐가? 일반 분양가를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간단하게 그래도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렇죠. 예. 얘기를 하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정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죠. 예. 분양가 상한제 뭐냐면 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있었었는데 이게 민간 택지로도 적용을 하겠다가 이번 정책의 핵심인 거예요. 네네. 근데 민간 택지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돼요. 뭐냐, 공공택지는 내가 취득가액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건설사에서 택지를 예를 들어 뭐 2천억이든 뭐 5천억이든 샀어요. 그러고서 건설 비용을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적정 이윤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분양가를 산정하면 애초에 손해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적정 측정가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갖다가 러프하게 그냥 높게 측정이 되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거고요. 언론에서는 이걸 엄청 타이트하게 할 거다. 혹자는 공동주택 가격보다도 밑에 할 거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정의부터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극단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조합별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물건을 사냐에 따라서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일단 조합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극단 중에서 극단으로 얘기할게요. 네. 뭐냐? 당장 강남이 일단 정조준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무조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정말 희소성이 높거든요. 네. 얘네들 뭐 대표적으로 반포 우성이라든지 뭐 원베일리라든지 많잖아요. 네네.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럼 무너지느냐?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그럼 추가 부담금 얼마 낼 건데 정확한 거는 계산식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 부담금이 2억이 더 나왔어요. 3억이 더 나왔어요. 그렇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억이 더 나오면 안 내도 될 돈이 나오면 억울하죠. 그렇죠. 완전 생돈인데. 그렇죠. 생돈 나가니까 억울하죠. 근데 그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일반 분양 받았다라고 네. 하면 이미 대책이 나왔거든요. 뭐냐? 10년 동안 전매 금지.
5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네. 이제 청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청약 한번 당첨되면 3년, 5년 동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0년 동안 묶어버리겠다. 네.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청약 1순위 자격도 박탈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 완공이 됐어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계속 있을 텐데 신축 아파트를 거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3,000세대 중에서 1,000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가정할게요. 근데 1,000세대는 아예 거래가 안 돼. 네. 그러면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돼. 그렇구나. 조합원 거래가 되는구나. 예, 그렇죠. 그러네요. 예. 애초에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되니까 네.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매도할 때 추가 부담 3억을 더 냈어요. 이 3억 그냥 안고 갈까요? 넘길까요? 얹어서 팔겠죠. 그렇게. 애초에 입주하게 되면 강남권의 걔네들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이들인데 네네. 부르는 게 갑이겠네. 부르는 게 갑일 텐데 과연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관세제 피한 재건축 단지들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12.16 부동산 대책 이때 나온 게 아니라 얘네는 이미 11월 6일 때 이미 지정이 확 됐었어요. 그렇죠. 뭐 동별로 지정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지간한 주거 단지들은 다 지정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 집값 떨어졌나?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뭐 더 올랐으면 더 올랐죠. 예. 지금 10월, 11월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지금도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반응이 뭐 이게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 네. 사람들이 이게 악재는 악재예요. 호재는 아니죠. 돈을 그렇죠. 더 내라는 건데. 예, 불편하게 했고. 예. 그런데 이게 몇 억을 더 낸다 하더라도 이게 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냐? 정부가 의도한 거는 그런 거겠죠. 3억이 추가 부담이 더 나오면 3억이 떨어질 걸 예상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일반 분양분은 거래가 아예 안 돼 버리고 그럼 내가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으면 뭘 사야 되느냐? 이거가 정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도 디테일하게 보면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물건을 사느냐 이제 비례율 얘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네. 감정 가격에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조합의 일반 분양 세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 알고 나면 정비사업 타격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사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것 자체도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네네. 기회에 한번 아니 최근에 그 원베일리 그 이제 거기서 통매각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일반 분양분을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1+1 분양으로 그냥 자기 해소해 버리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얘기는 많아요.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도 얘기했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도 되게 위헌적인 요지들 있다. 네. 근데 실제로 원베일리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본인이 법무법인들이랑 쭉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했대요. 시장이 이기는 정권 없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재개발이라든지 다른 데들 아직 멀리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네. 여기는 우리는 강남의 큰형님들이 어떻게 싸워나가는지를 지켜보면 돼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막 이제 싸워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결판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결판이 내느냐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든 네. 아니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예를 들어 측정 방식에 대한 부분만 높게 평가가 돼도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네. 지역 얘기할 때 짚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